인스트링 함수는 엑셀에 뭐 서치 함수와 같다는 이야기 해드렸죠. 그래서 사용법에 있어서 인수의 위치가 조금 배웠던 것과 좀 다르다. 그래서 원본이 먼저 오고 찾을 문자가 오고 대문자 A가 몇 번째 있느냐. 하나, 둘, 셋을 찾는 게 아니고 그냥 A가 몇 번째 있느냐 찾는 거다. 대순자 구분 없이. 그래서 세 번째 있다. 그래서 저희들 내용의 값이 위치 값이 0이면 공백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응? 자, 그러면 이게 5번이었나요? 자, 진짜 당구하는데 정말 복습하세요. 지금 이건 여러분들 거 아닙니다. 그냥 딱 여기 있는 것만 그냥 계속 한 번 더 하시면 그냥 시험 준비 끝. 더 이상 뭐 딴 거 사실 기출문제도 크게 풀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뭐 어쨌든 5번까지 하셨죠. 자, 그러면 일단 5번에 대해서 잠깐만. 방금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는 거 했잖아요. 아마 교재는 15페이지쯤 될 것 같은데 저희들 교재 15페이지. 유효성 검사에 대한 시험에 나왔던 형태들을 한번 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앞에 보세요. 난라이크 하셨죠? 이것도 방금 하신 거고. 요건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 이렇게 적어 놓으면 어떤 의미입니까? 해당 필드에 0값은 입력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요건 해당 필드에 이전 널이라는 게 뭐냐면, 널이 아까 뭐라 그랬죠? 공란이라 그랬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쨌든 값입니다. 이거. 공란이라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전은 연산자입니다. 같으냐는 같다라는 연산자입니다. 이거 널에 대해서 물어볼 때 많이 씁니다. 이꼴을 숫자에 대해서는 이꼴인데 이게 이제 널이라는 이제 문자 형태고, 그다음에 특수 연산자, 저기 널량의 특별한 어떤 값을 가지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즈라는 건데 연산자 이즈입니다. 이제 그러면 같은,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해당 필드에 그 값을 입력하지 않거나, 이건 입력을 않거나 입력을 한다면 천초가 되는 값을, 숫자 값을 입력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is null이라는 게 같다는 의미인데 반대 개념은 연산자 앞에 not을 붙이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not is null이 되겠죠. 혹시 영문법에서 비동사 뒤에 not을 붙입니까? 비동사 앞에 not을 붙입니까? 뒤에다 붙이죠. 그래서 이것도 허용해 줍니다. 영문법에 영향을 받아. 이것도 허용해 줍니다. 그 다음 뭐뭐값 이상 뭐뭐값 이하라고 표현하는 건 뭐 우리 해당 범위라고 했죠. 근데 XSS는 이걸 표현할 수 있는 특수 연산자가 또 하나, 연산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뭐값 이상 뭐뭐값 이하 해당 범위일 때 그러면 between 최소값 and 최대값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게 요겁니다. 우리 아까 물결 표시도 바꾸다면 이렇게 해당 범위. 자, 그다음 날짜는 뭐뭐 이상 뭐뭐 이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날짜 이면에 숫자 데이터, 일련번호, 시리얼 넘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뭐뭐값 이상, 뭐뭐값 이하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원래는 어떻게? 이전, 이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원래는 뭐 이전, 이후. 그럼 요건 이후, 요건 이전,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꼴이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죠. 자, 그러면 날짜 데이터. 자, 요건 시험에 어떻게 나왔던 거냐면 이 해당 필드에 2008년도 데이터만 입력하라고 그렇게 나왔다고요. 근데 날짜 데이터는 연월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연도만 표기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봤을 때 연월일로 표시하는 이렇게 대시가 들어가는 꼴로 이렇게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1월 1일부터 31일, 12월 31일까지 입력을 해야 2008년도 날짜 데이터가 되겠죠.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다만 XSS는 날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신다면 이렇게 샵을 붙여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방금 뭐뭐값 이상 뭐뭐값이야 이전 이후 여기에 해당되는 의미는 뭐라고요? between 샵 2008년 1월 1일 샵 and 샵 2008년 12월 31일 샵 이렇게 표기를 하실 수 있다. 자, 그다음 요렇게 서울로와 부산과 대전이라고 표현한 거 이렇게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는 걸 표시를 했다.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 정리해 드리는 해 놓은 겁니다. 이게 교재에 있는 게. 이건 해당 필드에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전 세 개의 값 중에 한 개만 입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한 개만. 오하니까 세 개만. 그다음 요걸 다르게 표현하면 인연산자로 표현합니다. 인연산자. 이렇게. 문자니까 쌍방 묶여서 이렇게 표기하고요. 그다음 그러면 인연산자의 반대 개념은 뭐라고요? 이것도 인이라는 특수연산자, BT라는 특수연산자. 앞에 뭘 붙인다고요? not을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해석하면 서울, 부산, 대전 외에 다른 데이터를 입력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 아까 인스트링이라는 함수 사용해 보셨잖아요. 그렇게 여기도 엑셀에서 혹시 len이라는 함수가 뭐였죠? 데이터의 길이였죠. 같이 씁니다. len. 그러면 상품 코드 필드의 데이터 길이가 딱 5란 얘기죠. 4도 아니고 6, 딱 5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입력을 해야 하신 이후에. 규칙과 조건 같은 거. 자, 그러면 여기 잠깐만요. 우리가 조건이라 그러면 조건이 형태라는 걸 엑셀 시간에 제가 쓰면 돼요. 비교값, 연산자, 기준값. 이런 형태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작업이 아니니까 셀이 아니고 필드도 아니니까 뭐 필드명, 뭐뭐값 이상 뭐 이런 식의 조건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본 형태 틀이라 그러면 여기 뭔가 구조적으로 안 맞네요. 여기 앞에 뭐가 빠졌냐고요? 필드명이 빠졌고 여기도 필드명이 빠졌고 여기도 필드명이 빠졌고 여기도 필드명 여기도 이제 앞에 필드명이 빠졌고 여기도 필드명 생략 다 여기는 특히 이 꼴까지 다 생략되어 있네요. 자, 이를 왜 필드명이 생략이 됐냐면 같은 필드 내에서 자기 필드명을 표시하실 때는 필드명을 작성을 안 하는 게 생략하는 게 기본이다 보니 이렇게 나온 거고요. 원래는 정상적인 형태라면 적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원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금액이었다. 그럼 이렇게 금액 필드라고 이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이게 기본 형태라고 이게. 저는 사실 이렇게 적어서 수업을 진행해 드리고 싶은데 저희들 교재나 그래서 뭐 경우의 수를 좀 나누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아는 게 제 마음인데 이게 안타깝게도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가 저걸 생략해서 쓰고 있거든요. 생략성이 이제 원칙이라서 원칙은 아니지만 그래서 요거 때문에 생략 가능하다는 요거 때문에. 근데 함수식 작성할 때는 식 작성할 때 필드명을 생략하면 계산이 안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쓰고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엑세스에서도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표 붙이기, 숫자 그냥 입력. 날짜는 뭐 한다고요? 샵을 붙여서 처리한다. 직접 입력하실 때. 그럼 함수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갈게요. 어떤 종류가 나오는지는 뭐 공부하시면서 익혀가시고요. 필기실기 공부하시면서. 요거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엑세스의 수식 함수 체계는 VBA 수식 함수 체계가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는 엑세스의 함수 수식 체계만 익히면 내용이 좀 적게 나오는 VBA 함수의 내용, 함수나 수식의 내용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다. 됐습니까? 뭐 엑셀처럼 꼼꼼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한 번 더 정리할 기회는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정리를 하긴 하겠는데 근데 뭐 엑셀처럼 그렇게 꼼꼼하게 정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6번 갈게요. 8페이지 6번. 코드 필드는 반드시 입력되도록 값이 입력되도록 코드 필드 선택하시고 일단 하나하나씩 할게요. 찾았어요? 선택. 반드시 값이 입력돼야 된다. 이걸 뭐냐면 필수 속성이라고 해요. 필수 속성. 필수 속성. 이런 겁니다, 이거. 값을 입력할 거냐, 입력하지 않을 거냐, 너를 허용할 거냐, 허용하지 않을 거냐, 그런 판단이라고. 공백 아닙니다, 늘. 그러면 필수적으로 자료가 데이터가 값이 입력돼야 된다. 예로 변경, 목록 단추는 거죠.
자,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요거까지 좀 하고 갈게요.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시험에 실제 나오는데 우리 교재는 지금 없습니다. 그, 그 밑에 보시면 필수 속성 밑에 보시면 빈문자열 허용이라는 속성도 있거든요. 필드의 공백, 빈문자열 허용 여부. 그래서 입력을 할 때 이렇게 공백 없이 입력을 할 건지 이렇게 공백을 넣어서 입력을 할 건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백을 허용하겠다는 얘기면 뭐 문자에 허용되어 있는데 이걸 뭐 아니오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예로 바꾼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시험에서. 자, 6번의 나머지 부분. 전자우편 필드는 영문 입력 상태가 되도록 설정하시오. 전자우편 필드 선택하시고 영문 입력 상태가 되도록 설정하시오. 혹시 이 이야기도 어디서 들어보신 적 없어요? 예? 지금 이 내용 읽어보시고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예? 부지런히 반복 연습하세요. 해드릴 이야기 없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교재에는 이 내용이 없었는데, 해당 셀에 커서만 놓기만 하면 뭐, 영문 입력 상태로 되어져 있어라. 커서 놓고는 이렇게만 한글 입력 상태가 되어라. 뭐 기억나세요? 아이노드. 이거 우리 했었는데, 우리 교재에는 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다고요. 그런데, 원래는 이거 어디서 나왔냐고요? 지금 이 문제가 그 문제라고 그러죠. 자, 방금 우리 비디오명 입력하실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문자로 입력하셨잖아요. 근데 처음에 입력할 때는 영문이었어요. 한글 상태였죠. AA 입력하는데 미음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거 다 지우고 한영 전환키 바꾸고 나서 AAA라고 입력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다음 두 번째 레코드 입력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BBB라고 입력을 하고 싶은데 그 비디오명이. 근데 입력을 하니까 어떻게 나왔죠? 유유유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우고 한영 전환키 누르고 BBB라고 입력을 했잖아요. 근데 귀찮지 않으세요? 그거는 이제 영문 글자를 특히 이메일을 입력을 이메일 주소 영문자밖에 입력이 안 하는데 내가 입력할 때마다 한영 전환키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타난다는 귀찮고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해당 필드에 커서만 딱 놓이면 무슨 입력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영문 입력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자, 전자우편 필드 그게 뭐냐고요? 아이미 모드 밑에 아이미 모드라는 속성 현재 상태 유지 이건 키보드 상에 있는 사항을 따라가겠다. 키보드에 있는 사항을 따라가겠다. 키보드의 한정 전환 상태를 따라가겠다. 그 다음에 한글 입력 상태가 되겠다. 아니면 영수자 반자 입력. 시험은 두 가지 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글 아니면 영수자 반자 밖에 나오는. 그러니까 반자와 전자의 차이는 여기서 이제 설명 좀 드리고 갈게요. 제가 이후에 어딘가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혹시 그 지금 여기 설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설정하는 시간도 문제겠고. 혹시 그냥 영문자 입력할 때는 입력할 때 보통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조밀하게 붙어서 나오는데 간혹 컴퓨터가 이상해졌는지 갑자기 이게 영문자 입력하면 간격이 이렇게 넓게 나오는 경우들이 보시는 게 있어요. 그게 간격이 넓게 나오는 이 입력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자 입력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나오는 이 상태를 반자 입력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은 한글에서는 사실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크게. 뭐 어찌됐든 영문자 보통 입력할 때 많이 나오는 그런 건데 여러분이 경험 거의 대부분이 경험을 해보신 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저 녀석의 차이점은 뭐냐면 반자보다 전자가 물리적으로 즉 보조 기억장치에 물리적으로 저장하는 공간이 2배 차지합니다. 그래서 간격이 넓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값은 통상적으로 입력을 해야 돼. 일반적인 입력을 해야 되니까 한글, 영수자, 반자 이렇게 밖에는 값을 쓸 수가 없습니다. 뭐 가능하다면 현재 상태 다른 값은 현재 상태 유지를 설정하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기본값이긴 한데 바꿔놓으면. 자, 그다음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한다는 게 아니고요. 자, 잠깐만요. 지금부터 7번 내용을 읽어보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래요? 30초 드리죠.
8페이지에 7번. 동그라미 7번. 다 있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이게 답을 못 찾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문제의 선명 필드. 맞죠? 필드 단위 움직이니까 필드 선택,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덩어리. 그 다음에, 중복 가능한 인덱스 같은 거, 뭐, 찾아보면, 뭐, 이거 쭉 찾아보면, 뭐 인덱스 관련 뭐, 이야기가 있나 보죠, 뭐. 인덱스. 그리고 뭐, 목록이 있으니까 값을 한번 쭉 훑어보죠. 중복 가능이라는 표현이 여기 있거든요. 클릭. 끝. 자, 그러면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왜 이거라고 했냐면, 필기 시험에 사실은 내용을 몰라도 풀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니까요. 그냥 요령만 좀 아시면. 이게 어느 파트 문제인지 아시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요령. 인덱스가 뭔지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못 하잖아요. 근데 문제 정답은 맞추셨잖아요. 이런 게 시험이라고, 이런 게 시험. 근데 그 어차피 필기 시험도 봐야 되니까 근본을 알아야 되니까. 자, 인덱스 이야기를 좀 합시다. 여러분들 인덱스를 어디선가 보신 적이 있는데요. 저걸 번역하면 색인이라고 합니다. 색인이라는 문구 아니면 인덱스라는 저 영어 철자 어디서 보신 적 없어요? 여러분들 전공책 뒷부분에 가시면 색인, 인덱스, 영어 원서를 보셨다 그러면 인덱스라고 표현되어 있을 거 한글로 보셨다면 색인 아니면 찾아보기 이런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특정 단어나 문구를 찾는다. 그럼 거기 가보면 특정 단어나 문구 옆에 뭐가 있죠? 점점점점 옆에? 아니면 공백, 어느 정도 공백 띄우고 그 옆에 숫자값 있잖아요. 그게 페이지 번호죠. 그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특정 데이터가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저장된 위치를 보통 번지라고 합니다. 보통 16전시로 표현을 하는데 그냥 숫자로 표현한다고 할게요. 그냥 관리한다고 할게요. 그래서 특정 단어가 하드디스크 보조 기억 장치에 자 우리가 화면상에서 이렇게 볼 때는 같은 데이터잖아요. 그런데 하드디스크 상에 이렇게 저장을 할 때는 100번지에 저장되고 400번지에 저장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는 다른 겁니다. 같은 데이터가 아니라고. 위치가 다르니까. 아니, 홍길동이 두 사람이 있는데 1번지에 살고 2번지에 사는데 어떻게 그 같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분명히 이인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데이터를 관리할 것인지 그게 이제 인덱스 중복가능. 실제 데이터를 숫자화시켜서 관리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게 원래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이거. 그 다음에 데이터 두 개를 내가 같은 번지 내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고요. 그걸 그렇게 해서 자, 데이터 두 개를 같은 번지 내에 관리하겠다라는 개념을 중복 가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쉽게 나오는 문제도 있고요. 시험에 좀 어렵게 나온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기본 키를 설정하지 않고 딱 기본 키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었죠. 중복값이 없어야 되고 늘 값이 없어야 된다. 네? 수업에 집중 안 하시면 힘듭니다. 그래서 복습이 꼭 필요합니다. 중복 늘 값이 없어야 이런 것들 중에서 골라서 뭐 기본 키로 설정한다 그랬잖아요. 음, 그래서 기본 키 중복률 값이 중복값이 입력되지 않도록 필드 속성 설정하라 그러는 건 중복값이 설정할 수 없는 건 데이터를 숫자화시켜서 관리하면 중복값을 설정할 수 없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인덱스 중복 불가능이라고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데이터가 무조건 서로 다른 그러니까 페이지가 똑같은 페이지가 안 생겨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걸 설정하는 방법은 저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저것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문제가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필드명만 틀리고 똑같이 나타납니다. 문제가. 그래서 인덱스 얘 중복 불가능이라고 이제 값을 설정하시면 되고 저걸 이제 다르게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유 인덱스라고 표현합니다. 딱 하나만 있어. 값이 하나가 있으니까 고유 인덱스. 숫자 값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덱스. 어차피 필기 시험 할 때 나옵니다. 필기 시험은 이거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딱딱하게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 개론을 물어보기 내용을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드리는 건 좀 쉽게 넘어가려고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끝났습니까? 그러면 자, 저하고 약속도 안 하죠.
시트상에, 죄송합니다. 현재 화면에 작업이 끝나면, 각 개체의 작업이 끝나면 저장 닫기, 아니면 닫으면서 저장까지 연습을 하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서 꼭 닫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장이 되어져 있고요. 혹시나 만일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장 닫기. 우리가 끝나면, 자, 파일을 바꾸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액션 1, 출제 유형 2 파일 여시고, 제가 생각했던 목표치까지 못 가고 있네요, 오늘은. 네, 정말 열심히 좀 해야 되겠네요. 자, 교재는 16페이지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진행하겠습니다. 1번. 여러분들이 하세요. 문제 읽고 1번만. 30초 드리면 30초. 자, 앞에 보세요. 키라는 표현은 필드의 조합이고요. 그 다음, 테이블을 수정 편집하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 1번에 성적 테이블이니까 성적 테이블 디자인 보기로 해주시고, 구조 바꾸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학번 필드와 과목 코드 필드를 동시에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그리고 기본키 설정 끝. 기본기에 대한 내용 모르도 상관없겠지만 필기 시험을 보여야 될 입장이니까 다시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성적 테이블의 수학연도 필드에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면 자동으로 현재 날짜, 시스템의 날짜, 연도가 입력되어 설정하시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수학연도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러 갈 때 이미 점수 필드처럼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새 레코드 작성 시 해당 필드에 값이 입력이 되어져 있다. 그걸 뭘 한다고요? 우리는 기본값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점수처럼 이렇게 새 레코드 작성 시 점수 필드에 값이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기본값이라고 한다고요. 새 레코드 작성 시. 자, 그러면 성적 테이블의 수강연도 필드 찾으시고 커서 놓으시고, 자, 기본값 속성이라고 한다. 기본값 여기 커서 놓으시고, 그러면 날짜 데이터는 연월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연도만 나타내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네요. 연도를 나타내는 함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네요. 엑셀에 무슨 함수? 이어. 액세스도 이어. 그러면 현재 날짜와 시간을 나타내주는 함수. 현재 날짜를 나타내주는 함수가 뭐라고요? 전제를 안 붙였는데. 자, 액세스에서 이거 어제 해드렸는데요. 어제 액세스가 처음인데 아니요. 어제 해드렸다니까요. 데이터, 오늘 VBA 세상에서 오늘 날짜, 현재 날짜, 시스템의 날짜, 컴퓨터 시스템의 날짜를 표시해 줍니다. 현재 날짜와
현재 시간을 동시에 표시해 줍니다. 시간만 표시해 주는 타입. 제가 이거 해드렸다니까요. 오늘 이거 해드렸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걸 알면 이걸 배웠으니까 액세스에 가더라도 똑같이 사용하겠구나. 이해되세요, 이제? 왜 제가 해드렸다는 걸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건. 한쪽만 외우세요, 한쪽만. 그러면 날짜만 필요하니까 데이트나 뭐 now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가로 열고 닫고가 있습니다. 의외하고 좀 다르게. 그리고 이게 아마 오늘 날짜 연월일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연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어. 엔터.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처음이잖아요. 결과를 잠깐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새 레코드 작성 시 값이 현재 날짜의 연도값이 나타나 있어야 된다. 2022. 이걸 기본값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자, 앞에 봅니다. 성적 테이블의 등급 필드에는 A, B, C, D, F 중 하나가 입력돼도 설정하죠. 자, 이게 무슨 속성이죠? 그리고 성적 필드에 A가 입력되어 있는지 B가 입력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입력해봐야 알겠죠. 입력하는 그 엔터를 딱 치는 그 시점에 확인을 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기능을 뭘 한다고요? 속성을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고 해요. 유효자 성적, 점수, 등급 필드, 유효성 검사 규칙에. 그러면 대문자 A, O와 대문자 B이거나, O와 대문자 C이거나, O와 대문자 D이거나, O와 대문자 F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생겼죠.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 다음. 요것만 적으셨다면 실습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 정답은 또 하나 더 있죠. O와 연산자를 찾을 수 있는 연산자가 뭐가 있다고요? in 연산자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in 가로 열고 A, B, C, D, F 가로 닫고 두 개 다 실습해 보시고 타이핑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엔터. 동일한 필드 내에서 동일한 필드명을 작성할 때는 생략 가능. 자, 4번 다음 해보시죠. 동그라미 4번. 이왕 오늘 좀 목표한 시간 못 가면 천천히 가죠.
자, 앞으로 볼게요. 점수 필드죠. 점수 필드 선택하시고. 자, 이거 해석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 0 물결 표시 100. 이거 해석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0에서 100 사이, 100이야. 그걸 분해해서 써야 된다고 그러죠. 해당 범위. 그러면 유효성 검사, 이 내용은 0에서 100까지 값이 입력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입력해봐야 알겠죠. 그래서 데이터에 제한을 걸겠다. 종류만 제한을 거는 게 아니고 종류의 범위까지 제한을 거는 걸 유효성 검사기지. 그, 입력 마스크하고 조심하세요. 입력 마스크는 입력할 때입니다. 입력할 때. 이건 입력한 이후에 그 차이점,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능상에. 0 이상 분했어야 되겠죠. 100이야. 수직선을 그어보면, 점수난 수직선을 그어보면 0 이상 0, 100이야. and 연산자. 요거 말고 또 뭐가 있다 했죠? 요거, between, 최소값 and 최대값. 아직도 연습을 해보시고. 여기 문제처럼 그 유효성 검사 텍스트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어차피 타이핑 쳐야 되는 문제라 가지고. 그리고 이 문제는 또 엑셀에 또 있죠. 자, 5번 가겠습니다. 성적 테이블의 학번 필드에는 10자리의 숫자가 공백 없이 다음과 같은 숫자 4자리 대시, 숫자 2자리 대시, 숫자 4자리 형태로 필수 입력 마스크 설정하세요. 친절하네요. 뭐 이런 문제면 뭐 한 번만 설명드려도 충분하겠네요. 자, 일단 학번 필드 선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입력 마스크 설정 형식은 작성하는 형식은 입력 마스크 코드의 조합, 세미콜론, 기호 저장 여부, 화면에 각자를 표시할 기호. 그래서 입력 마스크의 조합은 숫자 4자리 대시 표시 형식처럼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물 대시 실제 입력하는 숫자 2자리 대시 숫자 4자리 기호 저장 여부에 대해서 문제 없었고요. 화면에 어떤 기호로 각 자리를 표시할지 기호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비워두시면 되고 구분자도 실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세미콜론이라는 구분자도 특별히 필요치 않다. 뭐 이렇게 적어 놓는다고 잘못된 건 아니고요. 이것도 필요 없다. 엔터. 6번 하세요. 30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넓혀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푸시면서 그냥 설명 한번 제대로 들으시고 몇 번 반복하면 그냥 내게 되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잘 되시면 뭐 굳이 잘 되시 그 똑같은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잘 되시면 다행이고요. 집에 가서 한 번 더 체크하시고 자 가겠습니다. 학번 필드 선택하시고 반드시 값이 입력되어야 된다. 뭐라고요? 필수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필수 속성에 입력란에 마우스 포인트 올려두시고 제가 다른 동작을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목록 값이 예 아니요 두 가지 정도밖에 없죠 지금. 자, 그 입력란 위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이렇게 I자 모양의 상태일 때 따닥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뭔지 아시겠죠? 이거 왜 안 되죠? 안 먹히네요. 안 먹히면 그냥 직접 선택해야 되겠네. 얘네 먹히네. 자, 그런 방식도 있다. 그 다음 7번 가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시고 하세요.
30초. 다 아셨죠? 인덱스가 뭔지 데이터를 번지수, 즉 숫자로 관리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따로따로 관리한다라는 건 중복된 데이터가 없다라는 의미고, 인덱스 중복이라는 게 인덱스 숫자 값을 이야기합니다. 중복값이 중복된다는 건 같은 번지 내에 데이터가 입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있는 기능으로서 데이터가 같은 데이터로 바라볼 수도 있다. 뭐 그런 거. 같은 번지 내에 데이터를 저장하겠다. 중복 가능. 자, 학번 필드 선택하시고 인덱스 예 중복 가능 설정 끝. 8번 성적 테이블의 과목 코드 필드는 과목 코드 필드 선택하시고 숫자 세 자리 형태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값이 1이면 001로 표시. 자, 이 내용 읽어보시니까 무슨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무슨 기능이, 엑셀에 무슨 기능이 떠오르시죠? 1을 001로 표시하라네요. 오케이, 표시 형식.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수업 끝날 때까지 쫓아다닐 거라고. 또 나오네요. 앞에 봅니다. 실제 과목 코드 값을 내가 입력을 할 때, 원본에 1값을 입력을 했는데, 엔터 치면 뭘로 나와야 된다고요? 001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원본이 1이고, 화면상에 나타난 꼴이 바뀌었습니다. 엑셀의 표시 형식 기능. 자, 과목 코드 필드. 자, 앞에 봅니다. 여기서는 형식 속성이라고 합니다. 형식 속성. 그리고 입력하기 커서 놓으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형식 속성이라고 그러고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형식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엑셀처럼. 일단 눈으로 하기.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게 여기 없네요. 왜? 1을 001로 표시하려면 숫자 데이터죠. 그러면 숫자 데이터를 다루는 코드가 0코드인가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빈자리를 0으로 채워야죠. 0코드가 필요하겠네. 몇 개? 3개. 이제 본인이 이제 뭐가 부족한지를 본인이 이제 스스로 체크하세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 말 정말 잘 들으세요. 제가 시킨 대로 하시면 고생을 덜 하신다니까요. 고생 안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아마 성적 테이블에 관련된 내용인가 봅니다. 해당 개체에 대한 작업이 끝났네요. 저장, 닫기, 닫으면서 저장. 9번 학생 테이블 디자인 보기로 여시고 주민등록번호에는 주민등록번호 필드 있나요? 오케이, 여기 있네요. 필드는 이름 필드는 그대로 두고 필드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필드 이름 바꾸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여기 바꾸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레이블만 주민등록번호로 표시하도록 하시오. 혹시 레이블이라는 용어 처음 들으세요? 엑셀에 그 통합이라는 기능할 때 레이블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네? 사용할 레이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할 때도 행 레이블, 연 레이블이라는 표현도 있었거든요. 보통 이제 제목, 항목 뭐 그런 표현을 쓴다 그랬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 이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결과를 보러 나가면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필드 이름이라고 이렇게
이게 왜 이래? 뭐 데이터를 잘못 설정했군요. 요 앞에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가 지금 주민등록번호로 나오잖아요. 예? 이게 뭘로 나와야 되냐면 주민번호로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 있는 값들은 어디서 온 거냐면, 그러니까 데이터 시트 보기에 그 필드명이 해당되는 부분은 실제 필드명이 아니고요, 원래는. 저걸 뭐라 그러냐면 레이블 캡션이라고 그럽니다. 레이블 캡션. 자, 학 필드명에 그걸 캡션이라고 합니다. 캡션. 여기 레이블 캡션이라고 합니다. 자, 저기에 값이 없으면 누가 대신 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냐면 필드명이, 필드 이름이 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럼 여기다 내가 주민번호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이거 지금 파일을 누가 잘못 조작해가지고 이름이 지금 두 개 보일 것 같은데, 자,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해보시면 구조가 바뀌어서 항상 저장할 거 물어보고요. 예. 그럼 여기 주민번호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레이블, 캡션 같은 표현을 씁니다. 레이블, 캡션.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내용이 없으면 필드 이름이 이 자리를 차지한다. 됐죠? 그리고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요즘 이건. 표시 형식은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데이터 시트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시고,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다 마무리, 여기 오늘 테이블에 관련된 이야기는, 기본적인 이야기는 다 마무리하고 마칠 거니까. 자, 마지막 학생 테이블의 성별. 필드에는 남-1, 여, 제로의 두 가지 값 중 하나만 입력될 수 있도록 적당한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시오. 일단 이거부터 설명 좀 드려야 됩니다. 우리 방금 실습을 해보실 때 데이터의 종류에 짧은 텍스트라는 게 있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저 자리에 아까 보셨다시피 필드 크기 255자까지 문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인 텍스트는 과거에 메모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던 부분이고, 짧은 텍스트는 그냥 텍스트로 표현했던 부분이고, 65,535자까지 입력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255자 입력 가능하, 자니까 글자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입력 가능하도록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세요라고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 그럼 255자 이상이잖아요. 요건 이내고, 그러면 요 형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인텍스트라는 거.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숫자는 좀 이따 따로 설명드릴게요. 1년 번호, 그러니까 일식 증가하는 번호인데 자동으로 입력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예, 아니요, yes, no라는 데이터 형식인데, 이게 필드의 값이 딱 두 개일 때만, 예를 들면 남녀, 지금처럼. 그 다음에 앞뒤, 합격, 불합격, 필드의 값이 딱 두 개만 적어야 될 경우에 데이터 형식으로서, 종류로서, 자, 시험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남녀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면 실제 데이터 남녀가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남녀, 인, 남녀. 그 다음에 남녀값만 입력되도록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예, 아니오로 하셔야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유효성 검사는 실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차지하는 크기가 굉장히 크고요. 이건 두 개 중에 한 개니까 0 아니면 1입니다. 실제적으로 0 아니면 1로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방법론에서. 그래서 틀린 문제입니다, 이건. 네? 틀린 문제라고요.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남녀값만 입력대로 설정하라 그러면 이건 실제 남녀가 입력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같은 겁니다, 이거. 그래서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라 그러면 저렇게 실제적으로 입력하지 않고 남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인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yes, no라고 그냥 익혀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한 개의 파일만 첨부 저장하세요 라는 의미. 뭐 예를 들어서 이력서 문서를 첨부, 그러면 뭐 아래 한글이나 MS 파일 하나만 저장하세요 그런 의미고, 사진 파일, 뭐 JPG 파일을 저장하세요 뭐 이런 의미겠죠. 그때는 OLE 개체를 쓰고요. 그 다음에 한 개 이상의 파일을 첨부한다. 그러면 한 개짜리가 나왔을 때 이거냐 부분인데, 시험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나오진 않고요. 그냥 한 개짜리가 나오면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적서 문서 파일 첨부하세요. 그럼 이적서 문서라는 문서 파일 형식 하나잖아요.
그때는 512 사진 파일 이것도 형식이 하나죠. 근데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이력서이 사진 파일이면 형식이 다른 형식이 두 개죠. 문서 형식 하나고 그림 파일 형식하고. 두 개 이상이니까 첨부 파일 형식 저장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자주 나오진 않지만 어찌됐든. 이러고. 자주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주 나오는 건 자주 나오니까 기출문제를 자주 들여다보시면 너무나 잘 맞추시는데 자주 안 나오는 것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성별 필드의 데이터 형식 종류가 여기 있네, 여기. 데이터 형식, 여기입니다, 여기. 이건 필드 속성이 아니고. 그래서 yes, no, 예, 아니요로 설정. 문제 내용을 보면 데이터 형식을 써야 됩니다. 자, 끝 아닙니다. 잠깐만요, 이제. 자,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우리 교재에는 지금 없지만 필드를 추가하세요. 필드 삽입하세요로 그러면 특정 필드를 선택하시고 위에 보시면 행 삽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구조적으로 이제 필드를 야기하고요. 구조적으로 행입니다. 행 삽입. 행 삽입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특정 위치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금액, 개수 할까요? 개수. 그러면 데이터 형식을 설정을 하실 때 숫자로 다 개수니까 숫자 개념이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필드 크기를 조정하셔야 됩니다. 아까처럼 255를 5로 설정하는 것처럼 그것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필드 크기 조정하는 것도.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그러면 여기 비트 0과 1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비트라고 합니다. 데이터 저장하는 공간에 0과 1을 표현하는 공간을. 그 8비트가 모이면 1바이트라고 합니다. 1바이트, 8비트. 그러면 표현할 수 있는 숫자는 이진수로 0, 8개에서부터 1, 8개까지가 최소값, 최대값이 되겠죠. 이걸 10진수로 바꾸면 얼마? 0에서 255까지. 그래서 256개의 숫자를, 6개의 종류의 숫자를 입력할 수 있다. 0부터 255까지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게 바이트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정수값 0부터 255까지 입력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요거보다 조금 큰 개념이 뭐냐면, 정수라고 하는 겁니다. 정수롱이 아니고요. 정수. 정수롱은 더 큽니다. 요거 값은 32,768부터 32,768까지 요거 다 합치면 65,535개의 5개의 숫자를 입력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게 시험에 나왔던 게 요 두 개의 종류입니다. 네? 설정하시고 그다음 이거 행 삭제하는 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행 삭제도. 그러면 특정 행을 선택하시고 행 삭제. 그다음 특정 위치를 이야기를 안 하고 행을 추가하라고 삽입하라고 나오면 그거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맨 끝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러면 수량 필드명이라고 하는 이름이 추가가 되자 필드가 추가되면 필드명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데이터 형식은 무조건 따라옵니다. 어떤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게 이제 테이블 디자인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 전반적인 내용들이었고요. 돌아가셔서 한 번 더 체크하시고 교재의 내용 복습하실 때 좌우 교재에 그 풀이되어져 있는 좌우 여백에 있는 내용도 제가 거의 대부분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필기시험 동시에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실 때, 설명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실기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필기, 실기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내용 다 잘 되시면 제가 보기에 과락면합니다. 필기 공부 따로 안 하시더라도 요거만 아시더라도 8개 이상은 맞추실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에. 조금만 신경 쓰시면 12개 이상은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꼼꼼하게 그냥 공부하시라고 필기실기 다 준비하시는 거 가지고. 자, 그 다음 작업이 끝나면 해당 개체에 작업이 끝나면 저장 닫기 닫으면서 저장. 다음 이런 메시지 창이 나타나면 긍정적인 답변. 예.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내일 교재 이것만 가지고 오시고
돌아가실 때 크게 체크 잘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제 도움 필요하시면 이야기하시고요. 예, 고생들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